내란을 이끈 충암파 핵심 이상민 전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4년 판사로 재직한 최고 법률 전문가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선고 날짜는 한 달 뒤인 2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입니다. 계엄 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결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구속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지휘 감독자로서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을 마비시키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죄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계획이었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최장기 국무위원이자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면서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고위층 인사로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법정 필리버스터를 연상시켰던 시간 끌기는 차수 변경을 떠올리는 결심 재판의 지연을 불러왔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순서만 남았고 직위원 재판부는 내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8시간 동안 발언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며 시간을 확보해줬다. 대통령이 풀데이, 온전한 하루를 얻어 감사하고 있다.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펼쳤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내란 1, 2인자의 구형은 이미 지난 9일 모두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3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재판은 다음 날 새벽 0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증 조사는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8시간이 넘게 발언하며 침대 변론, 법정 필리버스터와 같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부 면전에서 이를 응원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서증 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부정확한 계산이라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간에 휴정 시간,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의 제기 한 2시간 정도를 빼면 5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시간 끌기란 비판이 거세지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또다시 유튜브에서 여론전을 폈습니다. 변론을 하고 오래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하루를 얻게 된 대통령 변호인단이 감사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오래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윤 전 대통령 순서만 남았지만 내일 결심도 늦은 밤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으로 김영석 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조금 전 감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JTBC 보도로 알려진 김 관장의 사유화 행태를 두고 보훈부는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명기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예배와 ROTC 동기회를 열었습니다. 보물급 문화유산이 보관된 수장고 유물을 반출 기록도 없이 마음대로 꺼내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JTBC 보도를 계기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특정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석 달에 걸쳐 작성된 감사 보고서에는 종교 자유 위배와 지인 입장료 면제 배임, 업무 마비 사태 등 그동안 지적받아온 사유와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부는 특히 김영석 관장의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명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김 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공식 행사를 앞세워 또 예배 행사를 열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명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목사의 사명은 진리를 선서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그 사명이구나.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보훈부가 오늘 모두 기각하면서 감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일부 이사진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쯤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선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21g이라는 업체가 한남동 관저공사를 맡는 과정에 친윤계 핵심 윤한홍 의원이 개입했고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진술을 한 사람, 윤한홍 청와대 TF 팀장 시절 그 아래에서 1분과장을 맡았던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라며 21g과 계약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서 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 이전 TF를 꾸리고 관저도 한남동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관저공사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21g이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해 여사업체로 불리는 곳입니다. 특검은 면허가 없는 21g의 공사를 주려고 다른 건설사의 명의를 빌려주게 한 혐의 등으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간접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씨를 언급하며 계약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21g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 팀장, 김 전 차관은 TF 1분과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입건한 뒤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윤 의원의 개입과 그 뒤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취재진은 윤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